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세금에 대한 부자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요구해도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쪽은 부자가 아닌 빈곤층과 중산층으로, 정부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사람들의 경우엔 오히려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부자는 세금을 이용해 더 부자가 된다. 유권자들이 부자 증세를 요구해도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쪽은 부자가 아니라 빈곤층과 중산층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부담스러운 짐과 같은 것으로 죽음처럼 절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세법에는 세금 혜택과 관련한 매우 많은 항목이 들어있다. 특정한 경제적 니즈를 취급하는 많은 민간 부문의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다. 세금은 자본계에게 유리하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 토지, 자본 이 세 가지다. 이 책에 나온 현금 흐름 4분면에 관한 이야기다. 이때 현금 흐름 4분면을 왼편과 오른편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은 4분면의 왼편이고 자본과 토지를 파는 사람들은 4분면의 오른편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금 흐름, 4분면에서의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의 비율이 나온다. 4분면의 왼편에 위치한 사람들은 소득의 40%에서 많게는 6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 위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4분면에서 오른편에 위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20%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4분면의 오른편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나 학교에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자본을 파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은 거의 없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은 주로 봉급 생활자 혹은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 계획이 없는 이들 사업가와 투자가 등 보다 세율이 높다. 그 이유를 찾자면 정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사업가와 투자객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조세법의 허점이자 구멍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아래와 같이 활용한다. 첫 번째로 사업체이다. 세법에서는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준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은 더 적게 낸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다. 세법은 거주지를 제공하는 자에게 유리하다. 그들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은 더 적게 낸다. 세 번째는 빚이다. 부동산에 수반되는 장점 하나는 빚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빚은 자본이다. 그리고 오늘날 달러는 빚이다. 만일 그들이 돈 빌리기를 중단하면 경제는 둔화된다. 그래서 정부는 그들이 빚을 얻기를 바란다. 그들은 많은 빚을 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은 더 적게 낸다. 네 번째는 주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좋은 투자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많은 이들이 주식 때문에 더 가난해졌다. 주식에 투자하면 그것은 곧 사업가, 즉 진정한 자본가가 아니라 피고용인들과 경영자본가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다. 이들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품이다. 그들은 석유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석유 생산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세금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석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이 계속 석유를 생산하길 원한다. 세금 혜택의 종류는 많다. 세법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 항목이 존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법에는 투자가와 사업가들을 위한 이런저런 혜택과 부양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저자가 제일 강조한 내용은 주마다 다양한 세법들이 있고 그만큼 세금 혜택도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세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빚을 활용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 말이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세금 우대가 존재한다. 그럼 누가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가? 세법은 주로 노동력을 파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 돈을 저축하는 사람, 40일 은퇴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대개 모든 것에 대해 일반 소득세를 낸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 우리는 은퇴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은 세금을 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퇴 전에 벌었던 것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이다. 만일 은퇴 시점에 소득이 더 높아져 있다면 400일로 인한 소득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 400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금융교육과 관련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열심히 일하라. 저축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빚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400길에 투자하라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세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비우량 금융교육에 해당한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은 평생 세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자본가가 되는 대신에 자기 시간을 내놓은 대가로 돈을 받으며 자본가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 흔히들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이것은 과세제도에 보이지 않는 기본 개념이자 로빈 후드식 경제 이론, 즉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했을 때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증가는 예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는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채, 재무부증권, 지방채, 차용증서라고 부를 만한 여타의 수단들을 발행한다. 모든 채권은 결국 빚임으로 원금 상환과 더불어 일정 비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만일 정부가 100만 달러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율이 연 10%라면 누군가는 연이자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대개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납세자들이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16조 달러를 넘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채가 많다는 것은 곧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고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내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은 결국 은행들과 중국 등의 나라들, 즉 미국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새로 생겨난 돈이 기존의 재정풀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달러의 구매력이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소득도 올라가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그들은 높아진 수입 때문에 납세 등급이 올라가고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